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이번 주에 증류소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알아볼 증류소는 그 아일라섬 북쪽에 위치한 주라섬에 있는 유일한 증류소, 주라 증류소입니다. 일단 오늘도 주라 위스키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카데네드에서 나온 11년 숙성된 그 이제 캐스크 타입은 버시고요. 55.2도짜리 제품입니다. 병입이 2021년 봄에 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원래는 오피셜 제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오피셜을 구하려면 면세점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주라 증류소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블라드녹을 제외하면 다 소개를 드리는 셈인데 제가 나름 이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비주류 위스키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좀 먹어본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누구보다 많이 먹었다고 자신하는 증류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라입니다. 주라하고 그다음에 스카파, 그다음에 블라드녹 이 3개 증류소는 웬만하면 대한민국에 계신 웬만한 분들보다 많이 마셔봤다 정도의 타이틀은 스스로 붙일 수 있지 않나라고 자화자찬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주라가 약간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우리 이제 자른 풀냄새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캐릭터의 개성이긴 한데 몰티하고 오일리하면서 굉장히 풀냄새 나는 그런 증류소입니다. 이게 잘 만들면 되게 맛있고 못 만들면 너무 맛없어요. 예전에 오피셜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주라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현재 소속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주라 증류소는 화이트 앤 맥케이 지금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앤 맥케이가 이제 현재는 그 엠페라도르 디스틸러스 요게 그 엠페라도르라고 그 럼 생산하는 럼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하여튼 필리핀의 그 술을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지금 보시면 그 UB 이렇게 돼 있는 디아지오 써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유나이티드 스피리츠라는 인도계 그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금액은 모르겠지만 병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인도 위스키 등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디아지오에 인수가 됐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언제 됐냐면 2007년에 그 화이트 앤 맥케이를 유나이티드 스피리츠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이 유나이티드 스피리츠를 인수를 했고 인수를 하면서 이제 화이트 앤 맥케이만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 인도에서 이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유지를 하되 요 브랜드가 들고 있는 증류소였던 화이트 앤 맥케이는 그 엠페라도르에 매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요 화이트 앤 맥케이 소속이 대표적인 게 달모가 제일 유명하고요. 다음에 페터캐런, 탐나블린, 주라 이렇게 이제 싱글 몰트를 가지고 있고 인버고든이라는 그 싱글 그레인 증류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룹으로 치면 한 4위 정도 될 겁니다. 영국 내에서 그 판매량으로 보면 토탈 4위, 1위가 뭐 당연히 뭐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뭐 바카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이 화이트 앤 맥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라 증류소는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이제 영국에 있긴 한데 아일라랑은 뭐 약간 다른가 봐요. 좀 온화한 날씨가 계속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 나무들 같은 것도 보면 원래 있어야 될 동네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이런 이제 날씨가 굉장히 오일리한 위스키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주라 증류소 자체는 이 주라 섬이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됩니다. 212명 뭐 그밖에 안 돼서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고용을 책임지는 회사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라 증류소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주라에서 섬에서 유일하게 숙소가 이 주라 호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과 증류소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증류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숙박업을 같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그 증류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주라 증류소는 화이트 앤 맥케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화이트 앤 맥케이의 블렌디드 몰트, 뭐 블렌디드 위스키 등등을 이제 생산을 위해서 원주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70년대에도 싱글 몰트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나스 제품이거나 뭐 길어야 10년, 8년, 뭐 10년 요 정도 제품이 주로 생산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블렌디드 원주를 대던 증류소들은 뭐 좋은 캐스크보다는 그냥 대부분 버번 캐스크에 숙성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주력이었기 때문에 싱글 몰트 쪽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역사가 길기 때문에 뭐 길다기보단 아무튼 이름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보틀들은 이제 제법 나왔지만 이게 막 뭐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틀 수준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증류소가 1810년에 이제 세워졌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1810년에 있던 증류소와 현재 그 주라 증류소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결국 이제 1810년에 세워졌어도 그때 이제 계속 부수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주도 전혀 무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라 증류소는 1960년대에 지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 전에 지어졌던 증류소들 보시면 뭐 이름도 여러 가지였어요. 주라 증류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크라이 하우스 혹은 스몰 아일랜드, 그 다음에 카울 아일란 뭐 이런 이름으로 증류소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라 섬에 있는 유일한 증류소가 자꾸 지었다가 세워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계속 원주를 대다가 이제 모회사도 그렇고 점점 이제 힘들고 하니까 또 위스키의 또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또 심지어 그 아일라 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나벤과 마찬가지로 그 피트 위스키 생산에 대한 그런 압박이 아니고 시대 요구 뭐 이런 거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1990년대부터 피트 위스키를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생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제품 라인업들은 좀 있나 여기? 여긴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제 오른쪽에 있는 슈퍼스티션 이라는 제품이 이제 피트 제품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사진에 뭐 없는데 그 프로페시라는 이제 제품으로 헤비 피트까지 이제 라인업을 갖추고 피트도 생산을 하고 언피트도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주라 증류소는 뭐 좀 특이한 게 이제 다른 섬에 있는 이제 특히 섬에 있는 증류소들은 뭐냐면 술은 먹고 싶은데 본토에서 사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밀주를 만들어 먹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대부분 이제 주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갖고 오는 것도 그렇고 완성품을 수출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번 이제 생겼다 망했다가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면 주라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위스키를 꽤 오래전부터 만들어 마셨다. 뭐 사실은 위스키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 섬에서 자라는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증류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좀 정식적으로 남아 있어서 꽤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제 증류소 특징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디 보자. 증류기 사진을 제가 넣지 않았네요. 이 주라 증류소는 그 스틸의 높이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이 스틸 높이 하면 사실 글렌모렌지가 거의 원탑인데 그 수준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높은 스틸을 갖고 있다고 뭐 꼭 꽤 뭐 프루티하거나 이런 거가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주라 위스키 먹어보면 뭐 프루티보다는 오일리에 더 가까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는 아일라 섬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라 페스티벌의 끝자리에 잠깐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그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일라 페스티벌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하루 더 놀다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 프로그램 상에서는 주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일 마지막을 자랑하는 이유는 어쨌든 5분이어도 페리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페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잠깐 들렀다가 가세요.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가까워서 안타까운 그런 혹은 그래도 가까워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약간 뭔가 미묘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주라 제가 이제 뭐 많이 마셔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건 뭐 제 사진은 아니지만 다 마셔봤어요. 요 이제 제품들을 다 마셔보곤 했지만 단순합니다. 블라드녹도 마찬가지고 스카파는 조금 예외로 칠게요. 뭐 주라 뭐 혹은 뭐 딘스턴 그다음에 부나하벤 그리고 뭐 페터캐런도 최근에 괜찮고요.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원주를 대다가 싱글 몰트에 힘을 써서 이제 제품화가 점점 되고 있는 증류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맥켈란이라든지 뭐 아드백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본인들의 캐릭터가 확고히 잡혀 있는 데가 있는가 반면 그러니까 주라 같이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피트를 해야 되는 건지 도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뭐 와인 캐스크를 써야 되는지 피니쉬가 맞는지 완전히 그냥 좌충우돌 헤매는 그런 모습을 엄청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올드 보틀보다 신형 보틀이 맛있는 증류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막 옛날부터 맛있었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제 증류소의 노력과 고뇌 그리고 실험들이 이제 돋보이는 그리고 그거를 좀 즐기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마시기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2015년대 15년까지도 이 보틀 모양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보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상에 그 코어 레인지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 제품군 2개, 전이, 그다음 세븐우드, 그다음 10, 12, 18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제품들은 이제 뭐 40도부터 해서 42도 정도의 엔트리 레벨들입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국내에 뭐 이렇게 썩 괜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출시된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에 요 라인업은 이제 면세점용 라인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면세점 라인업이 굉장히 훌륭했다. 그리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좀 가성비로 늘 추천을 하고 있는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그 로크 지금 저게 12년이고요. 펩스가 아마 19년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 그 P라고 써 있거든요. PX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캐스크, PX 캐스크,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인데 이제 그 스페인의 그 보데가에서 실제로 뭐 15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쓰던 캐스크를 가져와서 피니시를 했다고 해서 요런 이제 표기를 이제 해놓은 겁니다. 도수도 45.6도 이래서 상당히 도수도 괜찮고 가격도 이제 19년 기준으로 한 100, 할인 받으면 한 1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위스키인데 문제는 인천공항에만 있어서 인천공항 못 가니까 살 수가 없네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보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는 이유가 다 먹고 이제 사러 가야지 했는데 네, 없어서. 그거 외에도 원래 21년이 있었습니다. 면세점에 제 기억에 2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이라서 뭐 우연치 않게 한두 병 남아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신형 21이 나왔어요. 신형 21은 그 두 종류로 나눠서 나뉩니다. 이제 원래 21과 다르게 타임하고 타이드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그 아마 타임이 면세점용일 거예요. 그 47도 정도의 그 위스키는 피트 위스키가 아닌데 피니쉬를 피트 위스키를 숙성했던 피티드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해서 그 상당히 그 스모키한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어서 괜찮다는 평가가 있었고, 타이드가 아마 버번이었나 버진 오크 피니쉬였나 아마 제 기억에 그랬는데, 이쪽은 뭐 구할 수 있으면 마시겠지만 뭐 맛은 뭐 그럭저럭 숙성 연수 대비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뭐 사실 해외에서 굳이 이걸 구할 정도면 딴 걸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회 돼서 바에서 마신다면 그건 오케이. 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좀 빈티지 제품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가격은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89년, 88년 빈티지 요게 인천공항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엔 있었습니다. 잘 팔릴지는 뭐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아무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쪽 그 주라가 본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확립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제 그 핸드필 제품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두 번째 버전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는 이제 그거죠. 원래 아일라 페스티벌을 이제 끝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뮤직 페스티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뮤직 페스티벌 보틀로 이 테스티벌이라는 시리즈를 꾸준히 내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냈고 18년에는 스킵했어요. 그리고 19년에 이제 19년이 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18년, 17년 그때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핸드필 디스틸러리 캐스크라는 시리즈로 요 타이밍에 발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당연히 아일라 페스티벌 2021년에도 제품이 나왔고, 아마 그 제 위스키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이제 18년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는 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근 트렌드를 잘 쫓아가면서 캐릭터가 그렇게 한 방에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바뀐 점이 있다면, 기존의 엔트리들이 다 40도, 뭐 42도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면세점 혹은 이제 좀 한정판 위주로 좀 도수를 높여서, 그리고 좀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가면서 라인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증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되면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19년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볼만 합니다. 아무튼 이 주라 증류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혹은 다음에 재밌는 얘기 다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